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인공인 이더리움 ETF의 승인 확률이 높아졌던 이유와 또 승인 직후에 수혜를 받을 법한 코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EC가 이 코인계를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잖아요. 최근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재산 조사하겠다. 컨센시스 증권, 이더리움 증권인 거 판다고, 미등록 증권 판다 고소하겠다. 유니스왑 고소하겠다. 이 정말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 이더리움 ETF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선 감사하긴 하죠. 이더리움 급등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걸 알아보기 앞서서요. 저는 좀 복선이 있진 않았을까 하고 과거 뉴스를 뒤지기 시작해 봤습니다. 사실 몇몇 힌트, 복선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5월 17일자였습니다. 조금 제목이 어렵지만 읽어볼게요. 자, 미국 상원에서 SEC가 은행 암호화폐 보유 금지 지침 무효화 공동 결의안 통과. 이름이 엄청 어려운데 쉽게 얘기를 하면 자, 저번에 다룬 바 있는 SAB 121이라는 회계 지침이 있었죠. 쉽게 말하면 코인을 반대하겠다. 코인을 금융기관이 다루는 건 괜찮다. 그러나 코인을 들고 있으면 그거 부채로 잡아라. 그리고 준비금도 엄청 많이 들고 있어라. 왜냐? 코인 위험하니까. 한마디로 코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은행은 지급준비율 8%만 있어도 장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반암호화폐 법안에 대해서 그거를 무효화하는 공동 결의안이 이제 미국 상원에서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5월 17일자로 해서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지금 찬성 60표가 나왔다는 말은요. 정작 이제 민주당 반대표를 던져야 할 민주당에서조차 이거 대세가 기울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하고 찬성에 지금 표를 던졌다. 물론 블랙락의 큰 그림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땅히 반대를 찍어야 할 분들이 찬성으로 갔다는 건요. 사실 이때 뭔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바이든은 이거 나한테 올라오기 전에 하원 통과하고 상원에 아직 가기도 전에 이 그 친암호화폐 법안 나한테 올라오면 나 이거 거부권 날려버릴 거야.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분은 지금 뭐를 본인이 사인을 했는지 아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말이 되느냐. 제대로 알았으면 사인 안 했을 거다. 왜냐하면 미국 유권자의 20%가 암호화폐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암호화폐를 괴롭히는 법안에 사인을 했다? 지금 본인 대선 낙마에 사인을 했다고 보셔도 크게 다른 말은 아니겠죠. 물론 바이든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보좌진들이 하라는 대로 했겠죠. 근데 이분들조차도 사실 누가 시켜서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 아무튼 결과는 참 정치는 어려운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안 그래도 밀리는 판국에 이런 암호화폐 반대 정책을 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회개를 하고 있다, 회심을 하고 있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5월 21일 아침에도 이런 약간 코미디 같은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자, 미국 민주당 하원의 지도부, 이제 리더들이 암호화폐 법안 반대표 강요는 안 한다. 반대했으면 좋겠지만 강요는 안 했다.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FIT21이라는 법이 친암호화폐 법안입니다. 요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증권이 아니면 뭘까요? 상품이겠죠. 그래서 SEC가 지금 규제 권한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CFTC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암호화폐 법안에 당연히 민주당은 반대를 해야 될 텐데 강력한 반대 입장을 지도부는 밝혔지만 반대표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이게 23일, 4일 이때쯤 투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딱 불을 보듯 뻔하죠. 내가 반대 으쌰으쌰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하고 책임까지 져야 하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세가 기울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20일자 이때만 해도 이더리움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 때인데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느낌이 재밌었던 게 프로메툼이라는 SEC 편 들면서 그 리플 소송 때 유명해졌던 그 거래소 있잖아요. 본인들만 적격 거래소다, 자격을 받았다. 여기에서 지금 SEC 편에 서서 이더리움을 반대를 해도 모자를 파네요. 5월 20일자로 6월 첫째 주 이더리움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친구들 뭔가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복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핵심은
정치적인 이유로, 뭐 대선을 이유로 이더리움 친암호화폐를 품어야 할 것 같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불과 2시간 만에 그 세이파트랑 ETF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25%에서 이더리움 승인 확률을 75%로 급하게 5월 21일자 새벽에 끌어올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벽 2시 35분에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세이파트랑 발주나스 두 명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현물 ETF 25%로 전망한다. 심지어 올해 안 되면 내년 ETF로 넘어갈 텐데 내년 ETF 승인마저 50% 정도라고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냈는데 불과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새벽에 급하게 뭐 둘이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 입장에서 뭐 낯이었겠지만 이 애널리스트 둘이 ETF 승인 이달 중 승인 확률 75%로 상향한다. 지금 2시간 전에 25%라 해놓고 지금 75%로 하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만 가져오긴 했지만 굉장히 길게 뭐 이러저러해서 뭐 이렇게 75%로 올렸다 하는데 핵심만 얘기하면 자, SEC가 새벽에 이더리움 현물 ETF의 그 서류 중에 핵심 서류 중에 하나가 19B-4라는 신청서가 있는데 요거 업데이트 해와라. 예전에 비트코인 ETF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공공기관이나 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요 뭔가를 보완 요청을 했다는 거는요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요거 수정해서 가져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반대로 보완 요청 안 하면요 해주지 않겠다. 뭐 연기하겠다. 뭐 디나이 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서류 업데이트가 나왔다는 거는요. 지금 이 친구들은 75%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거의 99%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이 19B-4 서류를 수정 및 재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뭐 아마도 뭐 스테이킹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자체로만 그 들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만 이게 100% 승인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19B-4 서류 말고요. 또 하나의 핵심 서류 S-1이라는 서류도 있는데요. 요건 제가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승인하는 절차가 한번 또 남아 있는데 규제 기간이 이를 승인하기까지 무기한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뭐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이들이 장난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최종된 건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만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ETF의 승인 절차를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느 부분에서 장난을 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바이든 정부의 스탠스는 예나 지금이나 이더리움은 증권이다. 그리고 코인 죽이기 법을 가동시키면서 암호화폐 쪽을 죽이는 전략을 펴왔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최근에 깨달았겠죠. 그리고 대선을 코앞에 남겨두고 이건 아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더리움 ETF 진행시켜. 정말 이거는 급하게 전략이 수정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까 뭐 여러 가지 법안 투표 현황이라든지 뭐 언론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급하게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19B-4 아까 그 수정 요청을 했다는 거 보완 요청을 했다는 건 해주겠다는 뜻이고요. 참고로 5월 23일자 미국 시간으로 바네크라는 자산운용사의 그 이더리움 ETF 최종 마감일이 23일이거든요. 5월 24일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고 쭉쭉쭉 있는데 자 그러면 바네크 마감 전에 보완 요청을 내렸다는 거는요. 바네크 떼놓고 나중에 뒤에 친구들만 허락을 해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승인이 될 거다. 보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19B-4 이 서류를 결국 승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발주나스가 이거를 미국 시간 현지 시간으로 뭐 수요일쯤 승인하지 않을까. 미국이 수요일이면 뭐 한국은 목요일 새벽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19B- 서류를 승인하는 절차. 이 절차는 쉽게 얘기하면 그 SEC에게 나 이거 새로운 상품, 듣도 보지도 못한 상품 내가 팔고 싶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허락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뭐 세상에 없었던 상품을 지금 새로 추가를 한 거죠. 이더리움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요일까지 승인을 하겠다. 이게 발주나스의 예상이고요. 자, 하나 서류가 또 있다고 했잖아요. S-1이라는 승인이 또 필요합니다. 자, 요것과 다르게 S-1은요, 대중에게 팔겠소, 대중에게 이제 정보를 알려야 될 거잖아요. 대중을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들이 뭘 알아야 될까요?
자, 팔고 있는 회사의 재무 상태, 뭐 경영진, 펀드 구조, 뭐 수수료가 얼마고 이런 거를 안전하게 고지를 해야 대중들에게 팔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승인이 곧 나올 수 있는데 S-1은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무튼 요게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 ETF를 이제 합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 S-1이 안 되면 19-B는 승인이 돼도 팔 수는 없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장난 가능성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상은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일리는 있어요. 그들의 논리가 무엇이냐? 자, S-1을 가지고 약간 딜레이를 시킬 수도 있다. 최종 파는 것까지는요. 그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블랙락이요. ETF를 승인을 받았어요.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비트코인이 뭐 1억 원에 돌파했다고 해요. 원래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뭐 많아야 4천만 원 했었잖아요. 근데 ETF 신청돼서 승인이 되니까 1억이 됐어요. 그럼 블랙락이 VIP 고객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자, 1억 원 됐는데 사시겠습니까? 하면 그 VIP, 뭐 국부펀드, 뭐 기관,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장난하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비싸졌는데 이제 와서 사라고? 그래서 그 수요를 좀 죽이고 가격을 낮추고 좀 기대치를 낮춘 상태에서 이 S-1을 승인을 안 하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조금 싸게 팔기 위해서 이걸로 장난을 칠 수 있지 않을까, 딜레이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여러 전문가들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나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최종적으로는 뭐 19-B든 S1이든 결국은 승인을 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의 게리 겐슬러 자존심이 세잖아요. 예전에 비트코인 ETF 승인해 줄 때도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ETF나 승인한 거 아니다. 1월 10일에 비트코인 ETP를 승인한 거다. 곧 죽어도 ETF는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도 이번에 이더리움 ETF 승인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이더리움은 좋다. 봐줄 수 있는데, 스테이킹 된 이더리움은 그래도 증권이다. 스테이킹 빼라. 이렇게 해야 좀 내 체면도 살고, 좀 자존심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정신 승리를 위해서 이 정도 멘트는, 나름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작 중요한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다면, 뭐, 현재 뭐 확률은 75%라고 하지만, 저는 뭐 90%를 넘어섰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코인이 수혜를 입을까? 어떤 코인이 수혜를 입을까요? 예전에 이런 차트를 제가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던 1월 10일자 날짜가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 노란색이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비트코인이 승인된 직전을 돌아보면 비트코인 파란색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이더리움 노란색은 급하게 막 직전에 상승하고 그 이후에도 막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 비트코인 떨어지니까 이더리움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떨어졌지만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1월 10일자에서 이더리움은 이 점선 근처로 해서 1월 10일 근처로 해서 막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비트코인은 승인된 직후에 떨어지는 모습.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시겠지만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미래를 먹고 사는 거죠. 뭐 지금은 좋다 호재니까 다음은 누구냐? 다음 이더리움 당연히 뭐 논할 가치가 없는 이인자가 이더리움이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그때 당시 300만 원 정도 하다가 급하게 360, 370만 원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당시는 23년도 뭐 12월 뭐 올해 1월이었기 때문에 조금 불장을 향한 그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저는 그 스테이킹을 보통 이더리움은 많이 시켜놨는데 그 중에 일부를 안 시켜놨어요. 분명히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이 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몇 개 들고 있다가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 몇 개를 좀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파시면 안 되겠죠. 이때는 이제 그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현금을 가지고 현금 보충 작업도 있었겠지만 저는 더 기회가 남은 알트코인 정말 처참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알트코인을 많이 사서 약간 승부수를 던지려고 이런 뭐 결정을 했었는데 글쎄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뭐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고 이를 대체할 것도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ETF 승인 전에는 어떤 코인이 오를까? 이건 뭐 두말할 여지가 없죠. 이더리움일 텐데 승인 후, 특히 승인 직후에는 어떤 코인이 오를까? 그 다음 타자가 누군가 뭐 주위를 돌아보겠죠. 그러면 시가총액 높은 순으로 솔라나나 XRP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약간은 솔라나 쪽에 제가 조금 더 무게가 기울어지긴 하는데요. 왜냐면 XRP 자체가 뭐 적도 많고요. 뭐 굉장히 어려운 코인이잖아요. 이거 솔라나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뭐 믿음도 많이 지금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약간은 더 솔라나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솔라나 XRP 둘 다 뭐 비슷한 금액을 들고 있었는데요. 뭐 솔라나가 뭐 너무 많이 올라서 현재 비중이 좀 더 높아지긴 했었죠. 근데 ETF랑 상관이 없이요. 이더리움 ETF, 뭐 솔라나 ETF 상관없이 사실 머니플로우인 크립토라고 해서 크립토에는 이런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죠. 정말 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겠지만 이게 인간의 탐욕을 주제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제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작동을 한다. 이제 작은 사이클로 가는지 큰 사이클로 가는지 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결국 피아트 머니로 비트코인을 사서 펌핑을 크게 시키고 개미들도 원하고 월가들도 원합니다. 비트코인 벌었으니까 그 다음 라지캡 시가총액 큰 것들 기관들이 펌핑 시키면 개미들 따라 사겠죠. 그게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더리움 오르면 이제 뭐 기관도 더 작은 코인, 뭐 시가총액 조금 더 낮은 것들 펌핑 시키고 나중엔 아주 낮은 것까지 펌핑을 시킨다. 그래서 미들캡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제가 좀 써봤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 시가총액 큰 순으로 BNB, 솔라나, XRP, 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참고로 톤이 아직도 업비트에도 없고요. 바이낸스에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굉장한 선전을 보이고 있고 뭐 도지다, 에이다다, 뭐 아발란치다 이런 순으로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 높은 순으로 BNB를 근데 ETF를 해줄 것 같진 않죠. 바이낸스 코인이기 때문에요. 중국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다음 타자, 뭐 솔라나, XRP 이런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근데 상관없습니다. 뭐 밑에 도지나 에이다나 아발란체도 결국은 아래쪽으로 흐름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펌핑이 오지 않을까 이제 기대가 되고 있죠.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펌핑을 시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올라가니까요,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이더리움 뭐 좋아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좋아하지만 이 저스틴 선 사실 작년 말부터 이거 많이 모았던 거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 친구가 규제를 받기 위해 나중에 뭐 토네이도 캐시에 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뭐 이민 가려고 뭐 산 건지 아니면 이더리움 ETF라든지 뭐 스테이킹을 하려고 산 건지 뭐 목적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작년 말부터 굉장히 많이 사 모았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하나 희망적인 게 평균 단가가 생각보다 높아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이것보다 싸게 사신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나 뭐 개수는 이 친구가 훨씬 많겠죠. 아무튼 이렇게 많이 뭐 목적까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꾸역꾸역 사모은 분들은 자, 이번 기회에 많은 좀 보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결론에 왔습니다. 99%의 특히나 똑똑한 사람들 눈에는요, 이게 도박이죠, 코인이. 그러나 1%의 눈에는 확정된 미래였다. 사실 이제 코인이 많이 오르니까 또 막 덩달아서 따라서 살려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똑똑하고 배웠던 또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요, 코인에 대한 불신이 꽤나 강력합니다. 근데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 게 그들은 주식, 부동산, 뭐 채권, 달러, 금을 섞는 전략으로 내 재산을 불려왔었고 또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그들 간의 포트폴리오를 잘 섞는다면 뭐 해지를 통해서 수학적으로 손해나지가 않음을 증명할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수익률은 코인보다는 훨씬 저조하겠지만요.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는 건 그들이 좋아하는 주식, 채권, 부동산, 인터넷, 뭐 아이폰 등 신기술도요. 처음에는 코인 같은 대우를 받았으며 수익률을 측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는 그 불확실하고 어려운 가능성에 투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